리얼리티 트랜서핑 3권 파트 1. 이 책은 리얼리티 트랜서핑 시리즈의 마지막 3권으로 1권과 2권에 이어 트랜서핑 기법의 이론적 설명과 개념들이 담겨있다. 양자 물리학자 출신의 저자는 꿈에서 한 산장 관리인으로 보이는 노인을 만나서 우주와 인간의 비밀에 대한 수수께끼 같은 얘기를 듣는다. 그리고 그 이후 그는 노인의 수수께끼 같은 말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다중세계 이론을 배경으로 한 트랜서핑 이론을 발표하게 된다. 1권과 2권에서 트랜서핑 이론의 핵심적인 개념들을 설명했으나 3권에도 나머지 개념들이 이어진다. 우리 인체에는 어떤 에너지가 있을까? 인체 내의 에너지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생리적 에너지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에너지이다. 생리적 에너지는 음식물을 먹고 소화시켜서 얻는 에너지이다. 그러나 자유에너지는 인체를 통해 흐르는 우주의 에너지이다. 이 두 가지 에너지가 우리를 감싸는 에너지 보호막을 형성한다. 우주의 에너지는 두 가지 방향으로 인체를 통해 흐른다. 첫 번째 흐름은 아래에서 위로 움직이며 남성은 척추 앞 1인치, 여성은 척추 앞 2인치 지점을 흐른다. 두 번째 흐름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며 거의 척추를 따라 흐른다. 사람이 지닌 자유에너지의 양은 이 중앙 에너지 통로의 폭에 비례한다. 통로가 넓어질수록 에너지가 많이 흐른다. 만약 정상적인 에너지 흐름이 교란되어 병목 현상이나 구멍이 생긴다면 다양한 질병이 발생한다. 인간의 생명력은 신체 근육의 상태와 밀접히 관련이 있다. 긴장된 근육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흐름의 정상적인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고 인체 에너지장의 발산을 방해한다. 긴장은 전체 에너지장의 불균형을 일으킴으로써 균형력을 발생시킨다. 생활의 활기를 유지하는 데는 생리적인 에너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사람의 실질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자유에너지이다. 만일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다면 그것은 바로 자유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자유에너지가 없으면 의도도 있을 수 없고 우리가 즐기면서 하는 모든 일의 배후에는 의도가 있다. 생리적 에너지는 행위를 하는 데 쓰인다. 우리가 주로 관심을 기울일 것은 의도의 형성에 쓰이는 에너지로서 의도 에너지이다. 바로 이 의도 에너지 덕분에 우리는 가지기로 그리고 행동하기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침울한 상태나 긴장된 상태는 중앙의 에너지 흐름을 막히게 만든다. 중앙 통로는 수축하고 자유에너지의 순환은 느려지거나 완전히 멈춘다. 이런 상태에서는 의도가 그 에너지원을 잃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육체적 긴장의 원인이 바로 정신의 긴장이다. 심리적 긴장을 제거하려면 중요성을 던져버려야 한다. 결국 스트레스는 중요성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그저 중요성만 버려야 한다.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롭기까지 하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려면 잠에서 깨어나서 중요성을 던져버려야 한다. 영혼의 기분 상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습관화하면 제때에 그것을 상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 우리는 불편한 기분을 감지할 때마다 자신에게 왜 그럴까를 물어봐야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면역을 얻으려면 툭하면 긴장하는 낡은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완은 무기력이나 냉담함이 아니라 주변 세상과 조화롭게 존재하는 상태, 즉 균형이다. 그러나 중요성이 높으면 아무리 이완해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나 중요성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최소한 이완하려고 애를 쓰느라 쓸데없이 힘을 낭비하지는 말아야 한다. 이럴 때에는 차라리 놓아주고 실컷 걱정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 트랜서핑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이완 상태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마음의 눈으로 몸 전체를 스캔하듯 쭉 훑어가면서 하나씩 근육에서 긴장을 풀어놓는 것으로 충분하다.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신속하게 내면의 눈으로 몸 전체를 쭉 훑어가면서 긴장을 푼다. 몸을 하나의 전체로 느끼며 몸 전체의 표면에 주의를 돌린다. 피부를 따라 에너지의 방출이 일어난다고 상상해야 한다. 어느 것이든 상관없이 중요한 것은 피부가 존재하는 것이 느껴지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는 그 에너지가 마치 비누방울의 표면에 아른거리는 무지개 색깔처럼 몸의 표면 전체를 따라 아른거리며 반짝이는 것을 상상하며 느껴야 한다. 에너지를 띤 몸 표면의 총체적인 감각은 주변 세계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가 되어 이완된 느낌이다. 우리는 모두 에너지의 대양 속을 헤엄치고 있다. 의식적으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 통로를 의도적으로 넓혀야 한다. 원리상 사람은 온 우주로부터 의도적으로 에너지를 충전받을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그 능력은 아직 발달되지 않은 원시 단계에 있다. 그리고 이 에너지를 사람으로부터 빼앗는 것이 더 쉽다. 소위 에너지 뱀파이어들은 이미 사람의 몸에 동화된 에너지를 다른 사람으로부터 얻는다. 사람의 에너지는 특정 주파수를 띠기 때문에 자기 것으로 동화하기가 더 쉽다.
뱀파이어는 잠재의식 차원에서 먹이의 주파수에 동조한다. 그는 먹이의 성격과 기질에 비위를 맞출 줄 안다. 기본적으로 그는 희생자의 영혼 안으로 기어 들어와서 프레일레를 찾아내려고 애쓴다. 조종자는 또 다른 타입의 에너지 뱀파이어이다. 조종자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이용한다. 이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조언을 구하고 다른 사람의 판단에 복종하는 잠재적 성향을 지닌 사람들을 찾고 있다. 세 번째 타입의 에너지 뱀파이어는 선동가로서 가장 노골적이고 공격적인 형태이다. 이들은 희생자가 참을성을 잃고 분통을 터뜨리게 만든다. 사실 모든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뱀파이어가 된다. 무의식적으로 다른 누군가의 에너지를 이용하려고 든다. 하지만 사람의 자유 에너지의 대부분을 빼앗아 먹는 것은 펜듈럼이다. 그리고 펜듈럼은 중요성이라는 통로를 통해 에너지를 받아들인다. 펜듈럼의 희생자가 그 펜듈럼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는 동안은 에너지를 영구적으로 계속 뽑아낼 수 있다. 이 방사 에너지의 강도는 중요성에 비례한다. 원하지 않는 영향력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내적 각성도를 길러 중요성의 수위를 감시하면서 자신의 에너지 보호막을 계속 강화해 가야 한다. 우리가 중요성의 수위를 낮게 유지하면 우리의 주파수에 동조해 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줄 것이다. 모든 사람은 보이지 않는 에너지 보호막에 둘러싸여 있다. 에너지는 우리의 몸 가운데서부터 느린 물결처럼 펼쳐져 표면으로 확장되어 나온 다음 구체 모양을 형성한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구체를 상상하라.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보호막이다. 우리는 오랜 훈련을 통해 이 능력을 키울 수 있다. 특별한 연습을 규칙적으로 하면 생명력을 건강한 상태로 발달시키고 유지할 수 있다. 이 연습은 쉽고 몇 분 정도 밖에 걸리지 않는다. 우선 편안하게 근육을 긴장시키지 말고 똑바로 선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땅에서 위로 올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을 상상한다. 땅에서 올라온 에너지는 회음을 통해 몸으로 들어와 척추를 타고 위로 올라온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머리 꼭대기에서 밖으로 나가 하늘로 올라간다. 이제 숨을 내쉬면서 상상한다. 하늘 높이 어딘가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내려온다. 그 에너지는 우리의 머리 꼭대기를 통해 들어온 다음 척추를 따라 내려와 몸 밖으로 나와서 땅 속으로 들어간다. 이 과정을 그저 상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다음에는 그 두 흐름이 동시에 서로 마주보며 흐르는 것을 상상한다. 두 흐름은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흐른다. 이제 올라오는 에너지의 흐름이 머리에서 나와서 분수처럼 머리 위에 펼쳐지는 것을 상상한다. 내려가는 흐름은 바로 발 아래에서 같은 모양으로 펼쳐진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그 두 개의 분수를 연결하면 우리는 에너지 구체 속에 들어있게 된다. 수시로 규칙적으로 이들 통로의 주위에 초점을 맞추면 머지않아 육체적 감각을 느끼게 된다. 에너지 흐름이 구체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우리 주위에 보호막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저자가 말한 에너지 연습이다. 이 훈련으로 우리는 외부의 침입을 막는 보호막을 형성할 수 있고 또한 생명력을 단련시킴으로써 에테르의 통로를 청소하게 된다. 인체 안에는 자유 에너지를 모아둘 장소가 없다. 자유 에너지는 온 우주로부터 몸 안으로 들어온다. 통로가 충분히 넓으면 그 에너지를 얻을 것이고 통로가 좁으면 에너지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강한 생명력을 지닌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통로의 넓이에 관련된 문제다. 에너지 차원에서 주변 세상과 일체감을 느끼는 경지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 에너지를 축적하려고 하지 말고 에너지가 반대 방향의 두 흐름으로 우리의 몸속을 자유롭게 통과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하나의 에너지 덩어리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자신이 태양 속의 한 방울의 물방울이라고 상상하라. 우리는 우주의 일부다. 그러니 우주의 모든 에너지를 마음껏 가져다 쓸 수 있다. 그러나 에너지를 몸에다 비축하려고 하지 말고 대신 온 우주와 하나가 되어라. 에너지 훈련은 에너지 통로를 위한 대단히 좋은 단련법이다. 주변 세계와 조화를 이루며 균형 속에 살 수 있게 해주며 주변의 섬세한 변화에도 민감하게 만들어준다. 이것은 무한한 창조성의 근원인 정보장과 연결하도록 흐름을 잘 타고 나가게 해준다. 의도 에너지. 에너지는 중앙의 흐름 형태로 사람의 몸 안에 들어온다. 그런 다음 그 에너지는 사념에 의해 모양이 갖춰지고 몸에서 빠져나갈 때 이 사념들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획득한다. 이렇게 변조된 에너지는 가능태 공간에 상응하는 섹터에 가해지고 그 결과 그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실현된다. 그리고 이런 변조는 영혼과 마음이 일치할 때에만 일어난다. 가능태 공간에 잠재된 가능성은 오직 외부 의도의 힘에 의해서만 물질화될 수 있다. 그것이 영혼과 마음의 노력이 일치할 때 일어난다. 외부 의도의 힘의 세기는 우리의 생명력의 강도에 비례한다.
그래서 트랜서핑에는 중앙 통로를 확장시켜주는 멋진 방법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은 바로 심상화이다. 나의 에너지 통로는 점점 넓어지고 있으며 의도 에너지도 커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그 과정을 심상화하는 방법이다. 에너지의 분수를 가동시킬 때 마음속으로 외쳐보자. 나의 의도 에너지는 날마다 커지고 있다.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이 겉으로 표방하는 목표는 질병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지자들을 붙잡아 끌어들이는 것이 주된 목표이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서서히 어느 정도는 펜듈럼의 영향력 아래에 들어간다. 우리는 펜듈럼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하고 그들에게 에너지를 준다. 그리고 우리는 펜듈럼에 의존하게 되면서 건강하지 못한 인생 트랙으로 옮겨간다. 우리가 건강을 되찾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질병 펜듈럼, 의료 펜듈럼과의 모든 연결을 끊어야 한다. 그러나 병이 심각하게 걱정된다면 치유 게임을 하여 몸을 돌볼 필요가 있다. 의료 펜듈럼은 인간을 병에 걸리기 쉬운 존재라서 이미 병에 걸렸거나 앞으로 곧 병에 걸리게 되리라는 단순한 사실을 우리 모두의 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주입하고 있다. 이 펜듈럼의 임무는 사람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그를 자신의 지지자로 만드는 것이다. 질병 펜듈럼에서 벗어나려면 건강한 생활 방식의 지지자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자신의 건강을 보살피기에 여념이 없다면 건강한 인생 트랙의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할 것이고 따라서 질병에는 관심을 가질 시간도 없게 될 것이다. 인간 관계 속의 의도. 사람들을 움직이는 동의는 그들의 내부 의도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의 내부 의도를 이용해야 한다. 우리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우리의 외부 의도가 다른 이들의 내부 의도의 메커니즘을 가동시키게 해야 한다. 외부 의도는 세상을 향해 맞추어진 내부 의도가 잘 작용하도록 도와준다. 우리의 목표를 달성하려면 다른 이들의 내부 의도를 활용해야 한다. 모든 문제는 사람들의 내부 의도가 서로 갈등을 일으킴으로써 발생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단지 그들의 내부 의도 밑에 깔려있는 공통의 어떤 것을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 들 필요도 없지만 우리 자신도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이들이 자신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그러면 외부 의도가 작용하기 시작해서 우리의 내부 의도는 저절로 실현될 것이다. 상대의 내부 의도를 실현하는 쪽으로 우리의 내부 의도를 조정하면 우리의 내부 의도는 외부 의도로 바뀌게 된다. 오로지 우리의 내부 의도를 버리고 상대방의 내부 의도가 실현되도록 허용할 때에만 우리는 남들이 보기에 중요한 존재가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일을 상대방이 필요로 하는 것과 연결시킬 수 있을까? 먼저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을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의 중요성을 높여준다는 측면에서 그 과제를 그에게 제시하면 된다. 외부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일에 몰두해 있으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이익에 맞게 움직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상품을 어떻게 팔지를 고민하지 말고 고객이 무엇을 갖고 싶어 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사람들의 의도를 실현시키는 일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나의 요구를 은근히 끼워 넣는다.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외부 의도의 마법적인 힘이다. 사람들을 움직이는 한층 더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 마음속의 내부 의도를 유도하는 것이다. 내부 의도는 거의 모든 경우에 내적 중요성에 의해 일어난다. 사람들로부터 뭔가를 얻어내야 할 때 우리는 그들의 중요성을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생각해 내기만 하면 된다. 그 방법을 도전을 부추기기라고 부른다. 외부 의도의 태도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 그들에게 결핍된 것, 그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에게 동기가 되는 것, 그들의 흥미를 일으키는 것을 알아내는 것이다. 외부 의도는 가능태 흐름에 맞춰져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흐름에 따라가면서 그 방향의 아주 미세한 변화를 알아차리는 것이 전부다. 인간 관계의 문제들 가운데 많은 부분이 가능태의 흐름을 거스른 결과로 생겨난다. 비판은 이 거스름이 드러난 것 중에 하나이다.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외부 세계와 맞서 싸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 거기서는 어떤 식으로도 이익을 얻을 수가 없다.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은 내부 의도로서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 비난을 해봤자 결국은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어 문제만 일으킬 뿐이다. 타인들의 결점에 대해서는 신경을 완전히 끄고 오직 그들의 장점만을 생각하라. 이것이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며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이익을 얻게 될 것이다. 구경꾼으로서 밖에서 게임을 바라봐야 한다. 비판은 해만 끼칠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음을 명심하자. 그리고 흐름과 함께 나아가자. 비난과 비판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 두 가지는 사람을 균형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따라가고 있던 흐름 밖으로 그를 내동댕이 치기 때문이다.
비판은 영혼을 마음의 적으로 만들지만 격려는 영혼을 마음의 동맹군으로 만들어준다. 격려는 창조적인 힘인 반면 비판은 파괴적인 힘이다. 논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얻을 건 하나도 없다. 어떤 식으로도 나의 이익이 침해받지 않는 한, 다른 이들이 동의하지 않은 것을 주장하더라도 그냥 내버려 두어야 한다. 그것이 잉여 포텐셜을 만들어내지 않는 길이며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길이다. 논쟁하는 사람들은 보통 그 게임에 푹 빠져 있다. 게임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깨어나서 내면에 지켜보는 자를 활동시켜야 한다. 만약 내가 논쟁에서 이겼더라도 내가 진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상대방이 느끼고 있는 중요성에 타격을 가하려 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중요성을 해치려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전염병을 만난 듯이 피해야 한다. 토론을 시작할 때 절대 날카롭게 각을 세우지 말고 상대가 쉽게 동의할 수 있도록 좀 더 편한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한다. 어떤 형태든 자신을 정당화하려는 욕망은 내적 중요성을 높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중요성을 던져버리고 흐름에 저항하기를 멈추고 다른 사람들도 옳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프레일레와 동조하기. 누구나 자신만의 개성적인 매개 변수의 조합을 지니고 있다. 그것을 프레일레라고 부른다. 상대방과 가까이 접촉하는 동안에 우리는 프레일링을 연습하고 있다. 성공적인 조율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우리가 말을 걸고 있는 사람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내면의 시선을 자신에게서 떼어내어 대화 상대에게로 옮겨야 한다. 상호 이해와 공통의 언어를 찾아내는 유일한 방법은 상대방의 관심거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다. 대화를 나눌 때 상대방의 관심사에 맞추어서 말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이 방사하는 사념의 주파수에 동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대화 상대의 주파수에 동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어야 한다. 상대방의 주파수에 맞추기 위한 첫 번째이자 가장 간단한 열쇠는 그의 이름이다. 사람들과 대화할 때 그의 이름을 좀 더 자주 불러주면 그 효과를 볼 수 있다. 사람들과 사귈 때 호감을 얻고 싶다면 우리가 그들을 만나 행복하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미소를 짓고 열정적으로 인사하며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대화를 할 때 상대방의 특징적인 주파수로 에너지를 방사함으로써 우리는 그와 공명을 이룰 수 있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공명 주파수를 가지고 있다. 공명 주파수는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 흥미를 느끼는 것, 자랑스러워하는 것 등이다. 상대방이 삶에서 열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냈다면 그것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면 된다. 상대방을 의미 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은 아주 값비싼 느낌이다. 목숨을 빼고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자신의 중요성이다. 그러므로 모든 비판은 그 사람들의 중요성에 큰 타격을 준다. 그것은 일종의 반프레일링이다. 절대로 대놓고 누구를 틀렸다고 말하면 안 된다. 모든 관계 맺음은 프레일링이다. 상대방과 같은 방향을 향하고 그가 관심을 두는 방향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의 주파수에 동조에 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관계의 에너지. 심상 속에서 상대를 즐거워하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나를 좋아하기 시작할 것이다. 우호적인 심상화는 에너지 차원에서 영혼의 잔치를 열어준다. 우리가 상대방의 프레일레에 동조하여 그에게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데 성공하면 그는 평안의 물결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호적인 심상화는 반드시 영혼과 마음의 열망을 하나로 합쳐서 진실하고 진지하게 해야만 한다. 사람을 매력과 카리스마가 넘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에게 흘러넘치는 자유에너지이다. 방사되는 기운은 자유에너지의 양 그리고 영혼과 마음의 일치도에 비례한다. 남아도는 자유에너지는 샘물처럼 주변으로 흘러넘치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느낀다. 자유에너지는 사람의 사념에 의해 변조된다. 영혼과 마음의 열망이 서로 가까울수록 변조된 에너지도 더 순수하다. 힘있는 사람들의 내면이 온전하고 진실한 인상을 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에너지 차원에서 보자면 매력은 영혼과 마음의 일치로부터 방사되는 순수한 에너지로서 나타난다. 만일 거기다가 그 에너지 샘물의 힘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그 사람은 말 그대로 비범한 매력을 발산한다. 매력적인 사람들은 영혼과 마음의 조화 속에 산다. 영혼에게 주의를 돌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의 목표를 향한 길을 나서야 한다. 에너지 통로를 단련하고 생명력의 수준을 높임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된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와 토론을 한다고 가정하면 우선 에너지 샘물을 작동시켜 우리의 에너지가 그들 위로 흘러넘치게 하고 이 에너지 보호망을 인식하고 그것이 점점 확장되어 그곳에 있는 모두를 감싸는 것을 느껴야 한다. 그리고 만약 상대방과 1대1로 대화를 할 때는 그에게 우호적인 심상을 마음속에 그리면 된다.
그와 동시에 나의 에너지 샘물도 가동된다면 나는 가장 긍정적인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